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이 막 시작된 지금 꼭 읽어야 하는 소설 한 권을 추천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들에서 몇 번 언급을 했던 책이기도 해요. 2월에 읽기로 골랐던 책이고 실제로 2월에 읽었었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읽게 됐고 마침 4월이 다가오고 있던 터라서 영상으로도 한번 소개를 해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이 드는 책이라서 사실 리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는 걱정이 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책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우선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야겠죠. 이 책은 경아라는 이름의 소설가를 화자로 삼고 있습니다. 경아는 몇 년 전 국가폭력을 다룬 책을 집필한 뒤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계속 고통에 시달려오는 인물인데요. 4년 전 경아는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가 심겨 있고 그 위로 눈이 내리는 어떤 꿈을 꾼 뒤 그것에 계속 마음이 쓰여서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현재는 고향인 제주에서 목공일을 겸하고 있는 친구 인선에게 이것에 관한 짧은 기록 영화를 한 편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본격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은 채 시간이 흘렀던 거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경아는 인선으로부터 잠깐 병원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목공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던 건데요. 급하게 찾아간 경아에게 인선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제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서 자신이 키우는 앵무새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살아있다면 물을 주라는 것. 그 부탁에 경아는 제주로 향하고 눈으로 고립된 그곳, 인선의 집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 인선의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책 소개에 따르면 이 소설은 원래 한강 작가님의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그리고 작별이라는 작품들을 잇는 마지막 작품으로 구상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작품의 형태로 엮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소설의 화자인 나, 즉 소설가 경아는 광주를 배경으로 일어난 학살 사건을 몇 년 전에 이미 소설로 발표한 바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 소년이 온다가 떠오르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즉 경아는 이미 역사에 실존했던 국가폭력과 학살 사건을 소설가로서 작품에 재현한 바 있는 인물이고 따라서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미 그리고 여전히 겪고 있는 인물인 겁니다. 이러한 고통의 응시와 재현의 문제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이 작품 전체에 걸쳐서 역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소설의 두 핵심적인 인물인 경아와 인선이 각각 소설과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는 설정이겠죠. 소설은 제일 처음 화자인 경아가 꾸는 꿈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이 마치 묘비처럼 선 채 눈을 맞고 있고 발밑으로는 밀물이 밀려오고 있고 물이 다 쓸어가기 전에 이곳에 묻힌 뼈를 얼른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꿈이었는데요. 경아는 처음에는 그것이 자신이 소설로 썼던 광주에서의 일을 상징하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친구인 인선에게 이 꿈을 영화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후 경아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라고 여기고 결국 인선에게 그 프로젝트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설의 초반에 경아가 인선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는 부분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병원이 봉합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절단된 부위를 찍은 사진이 걸려있는 걸 보면서 오히려 실제보다 무섭게 기억할 수도 있으니 제대로 보려고 일부러 시선을 피하지 않았는데 그건 제대로 보면 볼수록 고통스러운 사진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장면. 그리고 인선의 사고당한 손가락을 더 지켜볼 수 없어서 시선을 피하는 순간 인선과 딱 눈이 마주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런 비슷한 순간들이 후에도 몇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소설은 바라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누군가의 아픔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럼에도 응시하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경아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경아가 누군가의 아픔과 역사적 사실을 그저 외면하고 모른 척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마주하거나 작품으로 재현하는 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경아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몇 년 전 학살 사건을 소설로 옮기면서 당시 희생된 이들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이잖아요. 그로 인해 본인도 일종의 정신적인 외상을 좀 겪게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아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타인의 치유되지 않은 아픔과 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재현하는 문제는 소설가인 경아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들었을 것 같고요. 앞서 인선에게 꿈을 영화로 기록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이러한 경아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반영한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설은 쓰였죠. 물론 경아가 이 책을 쓴 건 아니지만 이 소설이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나왔다면 그 안에서 경아의 고민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되었거나 혹은 변화를 맞이했다는 뜻일 텐데요. 이러한 점에서 이 소설이 택하고 있는 방식은 스크랩입니다. 스크랩하면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 여러 매체에서 모은 자료를 한 권의 노트에 잘라붙이는 그런 거를 떠올리잖아요. 실제로 이 소설에는 신문기사나 사진, 편지, 인터뷰와 구술 증언, 그리고 영상물 등의 여러 기록물들이 나오고 소설 속 인물들이 그거를 스크랩해둔 거를 살펴보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비유적인 의미에서 좀 더 큰 틀에서 이 소설 자체가 일종의 스크랩을 시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록물을 텍스트화해서 소설 곳곳에 제시하고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순간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있고 인물들의 발언과 증언을 많이 발췌해서 제시하고 만약 이 소설이 이 사건과 이들의 역사를 선형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서 혹은 화자가 나름의 방식으로 보기 좋게 정렬을 해서 서술한다면 독자로서는 읽기는 쉬울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방식이 반드시 이 사건을 잘 재현하는 방식일까? 그것에는 의문이 따르죠. 그리고 그렇게 쉽게 읽히는 것이 이 소설의 목적인 것도 아닐 테고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는 어떤 인물의 증언을 표준어로 옮겨서 매체에 실은 걸 발췌한 부분도 있지만 그가 제주 방언으로 직접 한 발언을 그대로 옮긴 부분도 있어요. 혹은 인선이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도 인선 자신의 말로 풀어서 들려주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했을 제주 방언 그대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제주 방언은 표준어로 따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 방언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는 문장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 읽어가면서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파악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소설은 이렇게 쉽게 한눈에 쓱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의미를 파악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스크랩을 할 때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하나하나를 읽고 추리고 오리고 붙이면서 차근차근 그 전체를 파악하게 되는 것처럼요. 70년도 더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현재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오랜 기간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하거나 발언하는 것이 굉장히 억압되어 왔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제3자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본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약이 따르는 건데요. 소설은 이러한 어려움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손쉽게 편집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것을 성실히 살피고 또 당사자의 목소리를 비록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이 소설이 스크랩의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시도하고 있고 그것이 이 소설에서 타인의 고통을 제3자가 응시하는 방법 그리고 재현의 문제 이것들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완벽한 이해에는 다다를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혼자 두지 않으리라는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은 모두 사랑 덕분에 가능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 소설은 무엇보다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에서 인선의 어머니인 정심이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지던 당시 헤어지게 된 오빠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평생을 자신의 전부를 걸고 싸우게 되는데 그 바탕에는 분명 지극하고 소중한 사랑이 있죠. 이 책의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인 것도 우리가 누군가와 언제야 비로소 작별할 수 있는가 진정한 작별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의미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인선의 어머니인 정심은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고 누구보다도 굳건한 의지를 지닌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께서도 이 작품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라고 작가의 말에 쓰셨는데 그 말씀처럼 이 소설은 폭력의 시대에서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정심이 이렇게 끝까지 간직한 사랑은 딸인 인선에게 그리고 나아가 경아에게 전해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경아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그리고 스크랩된 것을 살피며 그들의 고통을 천천히 응시하게 되고 진정한 애도와 연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품게 됩니다. 실제했던 역사적 사건과 트라우마,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작품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묻어나는 소설이었는데요. 신영철 평론가님이 추천사에서 이런 말씀을 적으셨어요. 재현의 윤리에 대한 가장 결연한 답변이 여기에 있다. 언젠가부터 그의 새 소설 앞에서는 숙연한 마음이 된다. 누구나 노력이라는 것을 하고 작가들도 물론 그렇다. 그러나 한강은 매번 사력을 다하고 있다. 매번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문장에서 큰 울림이 느껴지는데 이런 소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다시금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런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지 못했던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또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아직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 이 책에 대해서 리뷰 겸 추천을 해봤는데요. 처음 읽고 나서 두 번째로 읽으면서 제가 붙인 플래그가 이렇게나 많이 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재현의 문제와 이 소설이 선택한 방식, 좀 큰 틀에서 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외에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과 인상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은 그런 소설이거든요. 인물 하나하나에도 정말 모두 마음이 가고 그래서 여러분께도 직접 읽어보시기를 꼭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봄날 보내세요. 바이.